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은 슬슬 가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추인데요. 폭우는 좀 그쳤지만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는 매우 습합니다. 폭우, 수해 피해 수습하기 바쁠 텐데 다음 주에는 장마 끝나면 폭염이 닥칠 거라는 예보가 들립니다. 오늘 저희 출발새 아침에서는 홍익표 의원, 조혜진 의원과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쟁점들 살펴보고요. 김승배 한국기상협회 본부장과 기상 예측이 왜 빗나가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소미 아나운서와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의 한 이슈 주주총회, 또 김대호 기자가 알려주는 연예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준 시간입니다.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밤사이 비 피해 현황 집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네. 출근하는 데는 뭐 힘들지 않았어요? 네, 다행히 지금 비가 소강 상태여서 네. 상암동 일대는 비가 그쳐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여서 예. 네,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어제 우리 YTN 한 기자 같은 경우 출근하는데 네. 5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평소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출근하는데.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가용 네. 이용하신 분들은 정말 한없이 정체 때문에 네. 출근길 속된 말로 똥줄 탄다 그러잖아요. 예. 저도 어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천담같이 오고 가는 그런 경험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 사람들이. 네, 오늘도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서 예. 출근길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비 피해 현황부터 집계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현황인데요. 숨진 사람 모두 17명입니다. 실종자는 10명, 다친 사람은 7명입니다. 어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됐던 의암댐 선박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 오늘 다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재민은 1447세대 2500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00여 명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이재민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 강원, 경기 순인데 원래 경기가 더 많았는데 어제 비 피해로 강원도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1,900여 채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고요. 농경지 피해도 상당한데요. 여의도 면적의 28배가 넘는 면적이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이번 비가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는데요. 예.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부는 조만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정말 교통 대란을 겪었는데 네. 오늘 상황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지금도 서울 시내 곳곳에 도로가 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김포 방향으로는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네.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중랑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비가 왜 이렇게 그쳤는데 통제가 계속되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소양강 댐 등의 한강 상류 댐들이 방류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교통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도 태백선, 영동선, 충북선 통제되고 있고요. 서울시는 전체 11개 한강공원 진입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전 세계자 코로나 감염자 수가 2천만 명에 다가서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약 7개월 만인데요. 예.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1,900만 415명, 네. 사망자는 71만 1,627명입니다. 코로나19는 최근 들어서 세계 곳곳에서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예. 1,0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달 22일에는 1,500만 명 폭증을 했습니다. 예. 나흘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날마다 100만 명씩이요. 예. 며칠 있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명 넘어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 쪽은 하루에 1,000명씩 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사흘 연속 하루 신규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40명대를 8일 만에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네. 우리나라하고 봤을 때는 수치가 꽤 많은 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몇십 배네요. 네. 일본 정부가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투 트래블을 시작한 이후 예.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투 트래블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일본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지방 경제가 예. 불황을 겪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겁니다. 고투 트래블이요? 예. 고투 트래블이 아니라 고투 트러블 아니야 이거?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책 시행 일주일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500명대였는데 시행 이후에 평균 1000명대로 크게 늘었고요. 예.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경제 활성화 정책 때문인지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산 억제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독일도 네. 3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섰고요. 프랑스에서도 2개월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앞으로 국외 유입 환자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 의대생들 네. 정원을 늘린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오늘 전공의들이 파업한다고 네. 지금 기사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공 개수 과목이나 어떤 전공의 어떤 TO를 늘린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 네. 정부 회의에도 전공의들이 오늘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중환자실, 분만실,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면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2000년, 2014년 이후 세 번째 전공의 파업인데요. 예.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턴, 레지던트들입니다. 예.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다양한 업무를 맡는데 국내에 16,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이 중에 8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고 이렇게 예. 파업에 나선 건데요. 전국 곳곳에서 야외 집회도 벌일 예정이고요. 파업을 하루 앞둔 그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공의 대표들과 만나서 네. 집단 휴진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파업이 하루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비해서 주요 병원들은 뭐 준비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료 대란은 없다라는 예. 게 주요 대학병원들의 입장인데요. 예. 지난주부터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술 일정과 근무를 조정하는데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전공의가 맡았던 입원 환자 관리 업무는 전임이나 임상 강사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있었던 분들도 네. 긴급 투입해서 메울 예정이고요. 파업이 24시간 진행되는 만큼 야간 당직 근무도 좀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오늘 단 하루 전공의 파업만으로는 우려할 만한 의료 대안은 없다라고 추정하고 있고 다만 환자들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언급했습니다. 병원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고요. 또 오는 14일에는 전공의뿐 아니라 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선뜻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네.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파업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예. 국민들의 안전, 예, 그 네. 보건이 최우선일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예정돼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마지막 소식은 보니까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네, 고위직 관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키워드를 청와대 참모들 아직도 예. 로 잡아봤는데요. 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주택을 처분하기로 했지만 현재 8명이 처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주택 참모들은 한 채만 남기고 8월 중순까지는 매매 계약서 제출하라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들 8명은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8명의 다주택자, 이 중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최근 또 도마 위에 예. 올랐고요. 예.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등 8명이 지금 다주택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곧 청와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말입니다. 자, 근데 방금 언급하셨지만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네. 이분이 한 채를 내놨는데 이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네. 가격으로 매물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주변 시세가 같은 평형 대비 한 2억 원, 뭐 최소 이건- 2억 원 정도는 높게 잡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 18억에서 20억 원 정도 평균 매매가고 실거래가인데 예. 48평형이고요.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2억 원의 매물을 내놨다가 이 논란이 일자 다시 걷어들였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내놨다라는 전원입니다. 예. 김수석은 이 아파트 말고도 강남구 도곡동에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탓에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처분 과정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잡음을 일으킨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 스스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내놓은 이유가 네. 뭐 그거 굳이 처분할 뜻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된 건데 맞습니다. 또 이분께서는 뭐 직접 내는 게 아니고 뭐 부인이 네네, 내는 또 거고 이런 또 식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예. 남자라 시세를 잘 몰랐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이런 말씀을 식으로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예. 과연 일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네. 오늘 꼭교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들으신 대로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자, 이 발언 두 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먼저 하시죠. 네. 윤 총장의 성향이나 성격 또 현재 본인이 이 처한 환경 이런 걸 볼 때 참 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좀 작심을 하고 한 이야기 같고 네. 윤 총장의 발언의 취지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나 네. 검찰 조직을 뒤흔드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현재 이 상황이 우리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처한 상황이 헌정 체제 위기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문제나 검찰 조직의 문제를 넘어 가지고 네.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둥들이 예.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 총장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걸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표현한 측면도 있는데 네. 뭐 법원도 오래전에 이제 코드가 되고 예. 또 사법기관 수사기관들 검찰 경찰들도 또 권력 수사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예. 권력 수사를 하다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다가 된소리를 맞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예. 검찰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이 무너지고 언론의 어떤 권력 감시 기능도 약해지고 예. 또 시민사회단체도 오래 전에 이미 이제 이 권력과 사실상 그 한 몸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네. 그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를 윤 총장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봤을 때. 네네. 예. 네.
정치적인 제가 얘기가. 얘기할까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윤석열 총장이 전문을 네.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다 모든 분들이 이 예. 말씀하시는 네.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을 읽어보면 예. 제가 인용을 할게요. 그대로요. 형사법에 담겨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첫 보도가 잘못된 거예요. 예.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일부 뭐 소위에서 사유재산권을 강조한다든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뭐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예.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미래통합당이 반대한 거는 우리 헌법의 가치인 평등보다는 자유만 강조한 거기 때문에 네. 도리어 윤석열 총장의 문맥을 그대로 보면 미래통합당과 같은 행태에 그러니까 우리 그 일부 신자유주의적 행태라든지 예. 사회적 그 약자나 보호를 위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그 평등의 가치를 외면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 아마 보도를 잘못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다 하니까 우리 당에서도 반응이 네네. 나가고 네네. 이거는 도리어 우리 당이 화를 낼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예. 미래통합당과 같이 도리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그다음에 평등 가치를 외면한 정치 세력한테 전체주의 독재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아. 전문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걸 떠나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검찰총장이란 지위는 매우 정치적 중립성이나 네. 그다음에 독립성이 위지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갖고 자꾸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소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계속 이 윤석열 총장을 놓고 이 대권 후보 네. 하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실 건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이런 도리어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너무 이 윤석열 총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예. 도리어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뭐라고. 예. 뭐라고 말을 하면 또 그 사람 말한 거를 또 확대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정치권에 물어보면 저희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여당 정치인들이 한마디 하면 또 윤석열 총장 압박했다고 그러고 예. 뭐 이런 뭔가 이 악순환에 빠진 것 같아서 이제는 그 검찰이란 조직을 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게 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 평등이라는 그 표현을 보고는 좀 비슷하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예. 문맥을 보니까 예. 법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만 예. 그 집행은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법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 그 법에서 적용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네. 그 자기들이 분리한다고 해서 그걸 빠져나간다든가 그 예외로 취급을 네.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못한다. 그렇게 이제 엄정하게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다라는 게 예.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날짜로 처음 검사로 첫 근무를 시작하는 후배 검사들한테 권력형 비리 수사, 또 부정부패 수사 그게 압박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엄정하게 집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네.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평등하다는 게 그냥 뭐 약자나 강자나 평등 이 평소에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날의 이 발언의 문맥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이 법의 적용에서부터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모두 공평하게 잘못했으면 똑같이 네. 평등하게 그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문맥을 보고. 아니 근데 네. 저도 그 말씀은 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뭐 법에 의한 지배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법이 제정됐지만 원치 않는 법이라 하더라도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예. 이 얘기는 공수처법이 예. 어쨌든 그 야당이 합의 안 하고 검찰은 반대했지만 제정된 법은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검찰의 직분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의 전체 맥락에서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제였어요. 네네. 근데 이 문제를 몇 개 단어를 집어서 일부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했고 마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네네. 이걸 정치권이 여야 정치 가서
윤석열 총장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 검찰의 중립성을 그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검찰총장과 검찰이 정치권 한복판에 깊숙이 뛰어들게 만든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 본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나 그 언어를 할 때에는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다른 쪽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단어 하나나 그 어떤 이 문장을 갖고 자꾸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우리가 늘 얘기할 때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않고 몇 개 단어 몇 개나 말 한마디 갖고 말꼬리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야에서 시시콜콜 따질 필요도 없고 검찰은 자기가 주어진 직분에 따라 모든 권력에 대해서 그게 누구든 뭐 삼성의 그 재벌이든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든 또는 뭐 권력자든 다 수사하세요. 그리고 다만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인권과 절차를 지켜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일 분명한 건 지금 이 발언 논란이 좀 가라앉지는 않고요. 좀 확대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을 당에 제안했고 서른 최고위원은 또 아예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 길로 가라 뭐 이렇게 발언하셨고 또 자 이런 뭐 한마디로 이제 해임론인 건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 뭐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홍익표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공감하는 입장이거든요. 검찰총장을 정치권에서 흔들거나 뭐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일정 부분 검찰 윤 총장의 처지와 생각을 공감하는 저희 당도 정치적으로 너무 윤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자꾸 메시지를 내는 거는 윤 총장 입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해서 사실 자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윤 총장을 뒤흔들고 압박하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 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제 그 발언을 가지고 어떤 의원은 해임안 내야 된다고 건의하고 또 어떤 의원은 그만둬야 된다고 그러고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했던 분이 이번에는 그만두고 정치해야 된다고 같이 진로까지 설정을 해 주시고 또 그 범여권에 속하는 더불어 무슨 민주당이죠? 이름이 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나 그 몇몇 사람들은 일찍부터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 윤 총장이다라고 이제 대놓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흔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권력이 검찰총장을 윤 총장을 싫어하는구나. 또 무엇보다도 권력형 비리 또 대통령과 청와대 또 여권 주변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법무장관도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자제가 돼야 이런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여당에서 그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되면은 그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틀어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래 되면은 지금 멀어지고 있는 민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권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일단 검찰총장 해임안은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 논란이 되니까 뭐 그런 그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그 전제가 돼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지 않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대로 그 맥락을 그대로 전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탄핵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나 해임하는 거는 좀 더 확실한 분명한 어떤 그분의 뭐 과오나 또는 어떤 그 잘못이 있었을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어쨌든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우리 제도의 그 근본 취지는 어떤 그 권력에 흔들리거나 또는 그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 기관의 그 검찰이라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수사에 있어서의 독자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좀 자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법무부 장관과 그 검찰총장의 관계는 어쨌든 지휘감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그 해당 한동훈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보다는 물러서서 이것은 또 독자적으로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다른 고검장들 역시 이 검찰총장에 의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이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 중립의 논란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방금 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검언유착 수사 이거 이제 기소가 되긴 됐는데 이제 사실 이게 한동훈 검사장의 그 공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기소 이 사항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쪽 수사 규명 아니었냐 이렇게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성윤 중앙검사장이 집요하게 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실무 검사들이 일제히 다 반대하고 심지어 그 항명에 가까운 그런 행동도 보이고 휴가 내고 근무를 출근 안 해버린다든가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 올렸어요. 못 올린 거는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인가요? 그 해프닝까지 벌이면서까지 유심칩까지 압수하고 했는데도 증거를 결국은 못 찾아낸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동재 기자, 전 채널A 기자 구속 영장을 발부했던 김동현 영장진단 판사인가요? 그 판사가 구속 사유로 적은 거. 거기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 이동재 검사 간의 유착 또는 공모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증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결국 검사들도 발견 못한 그 증거를 판사가 마치 미리 짚어가지고 그 영장을 발부해준 형태가 돼가지고 진짜 코미디가 검찰도 코미디 법원도 코미디가 돼버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처음부터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기자하고의 검언유착이 아니고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검사장을 구속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했던 기획 조작 수사에 검찰이 들러리서고 심지어 법무장관까지 거기에 들러리섰던 그런 권언유착이고 어제 오늘 사이에 밝혀진 거는 방통위원장까지 거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제부터 다시 권언유착 혐의에 대해서 조작 수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만약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도 어떻게 보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특임검사를 지명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특검을 하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홍 의원님 의견은요. 잠시 저희가 광고 듣고 다시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마치면서 홍수주의보 해제 발령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0년 8월 7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7시 30분 한탄강 연천군 사랑교 지점 홍수주의보를 해제합니다. 이상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게 절반 반쪽 규명으로
끝났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예.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그 공모 혐의로 지금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문제가 아직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좀 봅니다. 예. 우선은 지금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소환 조사가 됐고 예. 그 외에 지금 그 본인의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렌식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본인이 협조하고 있지 않고 예.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고 네. 서울중앙지검은 아마 좀 더 하려는 것 같아요. 의지를 갖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 자체가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예.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한동훈 검사가 혐의가 있다 없다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현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예. 아직 진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먼저 해야 되니까 네, 구속 네. 만료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사한 내용만큼을 적시한 거라고 보고요. 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까 조 의원님께서도 뭐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자꾸 이거를 이제 권력과 유착 권한 유착이다 이런 프레임을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 변호사께서 지금 네네. 사실관계에 좀 착각한 게 있으셨죠. MBC 네네네. 방송 전에 들었다고 했는데 사실도 아니고 본인은 1시간 반 이상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예. 뭐 20분 정도 통화를 한 걸로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 이런 지금 방통위원장께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거든요. 예를 들면 보도 전에 한 것과 아닌 거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반을 통화한 거하고 한 20분여 통화한 거하고는 그건 상당히 큰 차이인데 예. 이런 사실관계에서 자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지금 확산되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이 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일부 보도가 있어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이미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MBC와 네네. 관련된 문제도 고소고발이 된 상태니까 네네. 같이 수사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다 밝혔으면 검찰이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를 밝혀서 관련 내용을 좀 의혹 없이 밝혀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 의원께서 지금 권모 변호사와 이제 한 위원장 사이의 통화 관련해서 이제 논란 말씀해 주셨는데 조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 논란 보십니까? 물론 이제 수사하면 규명이 되겠지만은 군 변호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여러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시간의 차이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통화도 시간의 차이는 하루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권 변호사 이야기가 맞다면은 그 하루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도 그 하루 정도는 시간에 이제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나갔고 실체적 진실 자체는 이제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서 아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할 의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밑에 있는 부부장 검사들, 실무 수사 검사들 10여 명은 이미 이제 결론 내린 것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스모킹건이라고 하던 유심칩도 정진웅 부장검사가 검찰 유사일에 처음으로 그 부장검사가 검사장한테 몸을 던져서 유심칩을 뺏는 그런 참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해서 거의 그 불법 증거 수집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감청에 가까운 감청 영장 없이 감청하는 그 수준에 가까운 조사를 다 했는데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정황을 봐도 처음부터 이거는 잘못 짚은 것 아닌가 권력 쪽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서 또 그 옆에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가지고 프레임을 짰는데, 머리 좋은 분들이 프레임을 짰는데, 너무 실체적 진실을 무시하고 비약하고 너무 조작적으로 짜는 바람에 사실관계가 뒷받침을 못 해주고 검찰도 총대 메고 나서서 한 10여 명 검사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검사가 10여 명이 붙었으면 그 밑에 수사관들까지 하면 몇십 명이 붙은 건데 한 사람을 놓고 딱 한 가지 혐의를 놓고
거의 한 40일간 수사를 했나요? 못 밝혀냈지 않습니까? 더 해도 전 나올 거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에 검찰이 총대 메고 나섰고 왜 네네. 법무장관까지 부안해동하고 방통위원장까지 여기에 같이 가담을 했는가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은 왜 총대 메고 이 일에 나섰는가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예. 규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누구나 이렇게 공통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윤 총장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하든가 예. 윤 총장 그 처지가 못 된다면 국회에서 빨리 특검을 임명하든가 해서 빨리 규명하지 않으면 일파만파 사실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의혹이 눈두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여당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아니 근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한 건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고소고발이 된 거고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에 네. 그 정진웅 부장검사가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되면서 수사를 하게 된 거죠. 뭐 의도를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예를 들면 자꾸 기획을 도리어 그 뭐 권력이나 또는 다른 쪽에서 했다고 MBC 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건 자체가 그 채널 A 기자가 그 이철 대표한테 접근했어요. 접근을 먼저 해서 그 사건을 같이 터뜨려서 해보자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5차례나 지금 편지도 보내고 연락도 네. 하면서 그 위협을 한 거거든요. 그 가족까지 위험해질 것으로 하면서 이건 반대죠. 예를 들면 그 처음부터 이쪽에서 예를 들면 이철 대표가 채널A 기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을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이 반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도리어 그 협박을 받은 사람이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말이 바뀐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거죠. 이 사건에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라고 전제하는 것도 잘못되고 방통위원장이 개입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네네. 또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개입한 게 아니죠. 이 사건에 다 개입하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왜? 본인도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장을 통해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근데 검찰청장이 이 사건에 수사 개입을 못하게 했거든요. 왜 그 자기와 관련이 있는 측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는 검찰청장도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에 다 개입하지 말자가 된 거예요. 그 본질은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마치 검찰청장은 배제하고 법무부 장관은 계속 이 사건에 관여한다라고 해석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수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사건인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왈가불가하면서 사건을 키우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의 이철 기자가 처음에 이철 기자가 아니고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있는 VIK 그 이철 대표한테 접근할 때는 그 특정 욕심을 가지고 무리한 취재 방식으로 접근한 건 맞아요. 편지도 보내고 편지 안에 약간 회유성 또는 협박성 그 내용도 실고 가족도 틀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건 맞는데 하다가 이게 자기가 짚은 대로 안 되니까 이게 그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고 발을 빼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볼 땐 기획이 들어간 겁니다. 잘 잡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철 씨뿐만 아니라 지모 씨 전 사기 전과범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이동재 기자가 원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이철 쪽에서 정치권에 로비하고 또 불법 자금 주고 한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시민 전 이사장을 포함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유인을 한 거죠. 유인을 하고 그리고 MBC를 동원해가지고 몰카까지 찍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그 시기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나 황희석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한 일주일 전인가 이제부터 작업 들어간다고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하고 그 이후 과정은 그 전 과정은 이동재 기자의 무리한 수사 그 때문에 이제 책임지게 된 거죠. 구속도 됐고 기소도 됐고 그 부분은 그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건 뭐 크게 부인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 뒤이후의 과정 한동훈 검사장을 개입시키는 과정부터 이제 공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총대 메고 법무장관이 들러리서고 한상혁 그 위원장까지 지금 연루되어 있는 그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걸 다 그 기획 작업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이미 이동재 기자가 접근할 때 이미 한동훈 검사장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하고 검찰과 특수관계를 과시하면서 당신 안 그러면
불이익을 크게 당할 수 있다라는 반협박성 위협을 했고요. 예. 당연히 이철 씨 측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MBC하고 연결이 됐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이 예를 들면 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어떤 공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필요하다면 조사해서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아니 저희 정부 여당 입장에서 무슨 한동훈 검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한동훈 검사를 엮을 생각을 하고 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굳이 그렇게 찍어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의 입장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상황을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을 피우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정치적으로 자꾸 중심을 끌어들일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지점이 이제 기획과 공작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한 그 순간부터 네. 이 기자는 자기 취재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일종의 호가호위를 한 셈인데 여권 쪽에서는 요건 진짜 걸렸다. 한동훈이 뭐 있나 여건이 보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이철 씨 측에서 그렇게 한 거지. 네. 마치 거기에 정부 여당이 개입했다고 얘기한 건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 씨 측에서도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아무런 진술이나 이 발언이 없는데 정부 여당이 했다라고 전제하는 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여당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네. 기획 단계의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네. 관여한 정황이 있고 그 기획대로 그 기획을 프레임을 전제로 해서 그걸 밝혀낸다고 검사 10여 명의 수사관까지 투입해가지고 중앙지검이 그 난리를 쳤고 거기다 예. 법무장관까지 가세해가지고 수사지휘권 남용해가면서까지 네. 윤 총장이 이 사건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산으로 가지 않도록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그 못하게 하고 당초 프레임대로 밝혀서 수사하도록 중앙지검에다 힘을 실어준 건 또 법무장관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한상혁 또 방통위원장도 지금 의혹의 한 당사자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사실이 규명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은 또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으로 지금 부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동훈 검사가 이 사건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본인의 자신이 떳떳하면 본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을 협조해 줘야 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이게 원래 은폐하려고 했던 게 이동재 기자도 자기 핸드폰을 전부 다 초기화시키고 없애버렸습니다. 나중에 후배 기자, 다른 기자가 지금 같이 기소된 다른 기자의 핸드폰에서 이게 증거가 나오면서 밝혀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검사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하는 행태는. 그리고 본인이 더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이 없다면. 그러면 왜 이동재 기자를 예를 들면 고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검찰 조직을 또 자신을 부당하게 활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도리어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를 자기도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검은유착 관련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여의도 중계석에서 좀 여러 가지 사안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뉴스 잠깐 들으시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